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합이라고 하면은 일단 남녀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녀가 합이다, 남녀가 부부지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합한다 이런 거는 뭐 사랑을 한다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남녀가 뭐 서로 사랑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진정한 사랑에는 뭐 양보와 배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좀 뭐 희생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뭐 자축합을 한다 그러면은 자축이 합을 해서 자수가 흐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 고여서 좀 탁해지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또 축중에 신금이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축토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자수에 녹쓰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자축이 합을 하는데 뭐 수의 기운이 많으면 뭐 수의 자축합 수의 그런 그 기운도 띄는 거고, 토의 기운이 많으면 뭐 자축합은 토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축은 그러니까 그 토의 기운, 수의 기운에 따라서 수도 되고 토도 되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인해합은 그러니까 수생목 해주는 그런 그 생해주는 합인 거죠. 생합이라고 하는데요. 인해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인해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중에 있는 지장간 그리고 회중에 있는 지장간들이 서로 합을 하면서 그 인중에 있는 병화나 무토, 그리고 해중에 있는 무토, 임수가 서로 본인에 있는 그런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합을 하면서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 간목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신, 계, 무, 뭐 신계무가 있고 유, 해, 인, 이런 인해합이 있는 사주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명에 재성이 되는 글자는 이 인해합의 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는 거고, 이 그 신금의 인성은 인성이죠. 인성은 무토가 되는 건데, 이 무토가 인성이 무게 합을 하면서, 무토 인성 어머니죠. 무게 합을 하면서 해수, 부모 자리에 해수, 무토에 절지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인중에서 올라온 이 무토는 무게 합을 하면서 절지로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합절의 현상이 생깁니다. 합절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여자다, 여자 곤명이다 라고 보면은 역시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시는 어머니와 이별이 예정이 돼 있고, 인중의 병화, 관성인 거죠. 관성, 신금한테는 관성, 남편도 역시 해에 절지에 놓이다 보니까 인해합의 관성, 병화도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주 같은 경우는 모친하고도 인연이 짧고
남편하고도 이별이 좀 빠를 수가 있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래서 인해합이 될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묘술합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묘술합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은 묘목은 앞으로 배울 인호술, 화명의 욕지, 도화에 해당하는 글자이죠. 묘목이. 그래서 묘술합을 도화의 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묘목이 술토, 고장, 창고에 들어가서 뜨겁게 열을 내는 것을 좀 낸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묘술합이 되는 시점에 지지의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묘목은 천간으로 올리면 을목이 되는데 이 을목은 술이 그러니까 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하면 역시 을목이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신유술에 금이 강하면, 잠시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묘술합을 하는데 신유술에 금이 마르면 이 묘중에 묘목이 금극목을 당해서 이 묘목에 대한 그런 십성이 닫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은, 임수일간, 이렇게, 남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임수일간은, 술토가, 재성의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재성의 고지인데, 묘술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술토, 재성의 고지, 재성의 창고가 일지, 배우자궁인데 묘술 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고가 닫혔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닫혔기 때문에 이 묘술 합을 깨줘야 진이나 유라는 글자가 와서 이 합을 깨줘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이렇던가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진술충으로 어쨌든 재성의 고지, 창고를 열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열어놓으면은 내가 창고 안에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술토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 아시죠? 신정무토. 이 술토 안에 있는 지장간 중에 이 임수를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합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 정화가 천간으로 올라와서 정임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자분과의 그런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열어서 창고에서 정화가 나오기 때문에 잘 만날 수가 있는데, 다시 시에서 묘가 와가지고 다시 이 술토를 묘술 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을 하면 문을 닫아버렸다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다시 묘목이 와서 묘술 합으로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느 운이 와야 되느냐, 이 묘목을 이렇게 쳐주는 그런, 충을 해주는 그런 운이 와야죠. 그래서 유운이 와야 이 분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고는 열어놔야 내가 인연을 만나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묘술학까지 한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진유합을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육합 중에 이제 진유합인데, 진유합은 토생금이 되죠. 진은 토고 유는 금이니까 이거 토생금이 되는, 그러니까 생을 해주는 합인 거죠. 생합이라고 합니다. 적어보면은 진유가 되는 거고, 진에는 을, 개, 무토가 있고, 유에는 경신이 있죠. 맞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장간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진유합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진토가 토생금으로 해서 이 유금만 남고 이 진토는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토는 없어지고 금만 남는다. 그러면은 진중에 있는 이 을목, 계수, 무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을경합에 신금이 금금목을 하니까 다치는 거고, 이 계수 같은 경우는 진이 수의 고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현상인 거고, 이 무토는 유가 또 사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유합을 하면은 이 진중에 있는 을목 계수가 중점적으로 기능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진 자체도 이렇게 무기력해지지만은 그 안에 있는 지장간, 을목 계수가 일단 중점적으로 이 을목 계수의 좀 통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 계수에 문제가 좀 생긴다. 이 경신의 이런 금의 그 기운은 강해지는 거죠. 생을 해가지고 내가 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합은 오로지 금만 남는 그런 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진일주다. 무진일주다. 그러면은 무진일주다. 이 진이 그 배우자 궁 아닙니까? 진토가. 근데 만약에 뭐 유대운의 유년이 온다 그러면은, 유대운의 유년이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가 계속 오다 보니까 진중에 있는 이 을목, 재성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되는 거고, 재성이면 배우자가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을목은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계수가 고에 계속 맺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기도 좀 힘든 거고,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안 좋은 거고, 만약에 무진이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면은 이 을목이 관성 남편이 되는데, 유대운 유년이 이렇게 오면은 진유합이 일어나면서 이 을목이 금극목 당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남편과 관성의 그런 남편이나 아니면 직장에 좀 그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주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사주 전체적으로 수의 기운이 강하던가 목의 기운이 강하던가 이러면은 그 배우자나 남편 그리고 돈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자체만 이렇게만 있는데 만약에 여명인데 수가 없이 그냥 진토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진중의 개수가 좀 무기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개수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나 이런 쪽에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무진일주인데 사주 전체적으로 목이 없다. 그러니까 진중에 을목밖에 없다. 뭐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이 을목을 좀 잘 살려서 써야 되는데 남편으로 잘 길러 써야 되는데 아니면은 직장인 부분도 있는 거죠. 직장으로 잘 이렇게 키워서 써야 되는데 뭐 유년이 온다 그러면은 직장, 관에 그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보면은, 경금, 계수, 간목, 유금, 진토. 경금일주가 이렇게 계수, 간목 하는데, 천간을 보면은, 좋아요. 상관생재, 상관편재하는 그런 돈을 잘 버는, 사회에 나가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밑을 봤더니, 진유합이다. 그래서, 괜찮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유합이 일어나면은, 이 간목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진토에 이 을목은 간목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을목이. 이 뿌리가 다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진유합에 의해서 진중의 을목이 다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이 간목이 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계수 상관이죠. 상관 내가 하는 일인데 이 진에 고에 묻혀버리는 이 유진유 이렇게 하면은 그 고가 닫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계수 상관이 저 고 안에 창고 안에 들어가서 닫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상관이 닫혀버리니까 내가 식신상관이면 내가 하는 일, 내가 벌리는 하고자 하는 그런 반대 그런 부분이 고에서 닫혀버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고 또한 뭐 수생목이 안 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안 좋고 그리고 진유합되다 보니까 저 재성의 뿌리도 잘려가지고 이 돈도 벌릴 듯 하면서 안 벌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합은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례를 들어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진일주 얘기했듯이 만약에 무진인데 무진일주인데 유금이 그 옆에 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중의 개수가 이제 그 진중의 개수 그 배우자도 되고 그러니까 재성이고 그리고 진토는 그러니까 수의 고장 그러니까 재고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금으로 이렇게 일단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가 그 배우자궁이 닫혀 있다 보니까 역시 여자와의 인연이 별로 없던 거예요. 인연이 별로 없어서 이 합을 그러니까 충으로 깰 때 결혼도 하게 되고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유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사신합, 사신합하면은 수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신합을 하면은 사중에는 무경병이죠. 무경병. 신에는 무인경이죠. 자, 이렇게 지장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신이 합을 하면 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신중의 임수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신중의 임수. 네. 사신합을 수가 된다고 그래서 임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중에 있는 저 이 병화는, 신중의 임수한테 수국화를 당한대요. 신중의 임수한테 수국화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은 꺼지고, 무토도 이 임수를 또 지지로 또 내리면은 또 해수 절지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도 하고, 그리고 뭐 이 무토도 역시 토생금으로 설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역시 병화부터 사라지고, 그러니까 경금이 남는데, 사중에 경금하고 신중에 이 경금이 있는데, 역시 이 금도 그러니까 임수가 많다 보니까 수다 금침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이려면 그렇게 붙이게 되는데, 어쨌든 사신합을 하면은 금하고 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금수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신합이 있을 때 사신은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파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신합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좀 많다 그러면은 수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금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사신합은 금으로 많이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미합 같은 경우는 오미합은 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미합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미토 안에 있는 이 을목이 좀 저 오미합의 화의 기운에 의해서 좀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신합 같은 경우도 형할 때 더 알아보고요. 오미합이다 그러면 미중에는 정을기죠. 정화, 을목, 기토, 병기정. 그래서 이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미중의 을목은, 그러니까 화의 그런 그 기운에 의해서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 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조토, 그러니까 마른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토가 되다 보니까 사막 같은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토는 불생금이다. 그래서 금을 생해줄 수 없는 그런 마른 토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미합까지 일단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합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육합을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육합에는, 그러니까 생을 해주는 합도 있고, 극을 해주는 합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생을 해주는 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인합, 해인합, 수생목으로 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진유합, 토생금으로 토생금 해주고, 좀 전에 한 오미합. 이렇게 해서 생을 해주는 합은 해인합, 진유합, 오해합 이렇게 되는 거고, 극을 하는 합이다. 극하면서 하는 합, 자축합. 토국수죠. 묘술합. 목극토죠. 그 다음에 사신합, 화극금입니다. 그래서 극을 하는 합은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육합을 또 이렇게 생합이다, 극합이다 이렇게 또 나눠 보았고요. 일단 합을 조금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합도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합이 있는데 원국에서 육합이 있다. 그러면은 1. 원국에서 이렇게 육합이 있다. 그러면은 원국에서 있는 육합은 묶여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충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원국에 있는 육합은 묶이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충을 해야 쓸 수 있는 거고, 2번 대운, 세운에서 오는 합이 있지 않습니까? 대운, 세운에서 오는 합은 육합이죠. 대운, 세운에서 오는 육합은 원국에 있는 글자는 묶여요. 합반. 원국에 있는 글자는 기능 정지가 되는 거죠. 원국에 있는 글자는 묶여버린다. 원국에 있는 글자는 묶여버린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진일주인데 유년이 온다. 그러면은 이 원국에 있는 글자는 묶여버리고, 이 유금, 상관은 내가 득의 개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이 운에서 오는 글자는 내가 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고는 묶이지만은 유금을 득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그런 부분은 꽉 막히더라도 내가 내가 할 일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성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고장, 재성의 고장, 돈은 그러니까 돈은 잘 안 돌아가지만은, 돈은 잘 융통이 안 되지만은, 나는 일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합이 될 때 원국의 육합은 충으로 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운, 세운에서 오는 이 육합은 원국에 있는 글자는 합반, 묶여서 쓸 수 없는 거고, 운에서 오는 글자는 내가 얻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합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지의 육합은 묶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을 풀어줄 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용희신, 내가 잘 쓰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글자가 묶인 것을 풀어주었을 때
그러니까 용의신의 작용이 생겨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꺼리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묶여서 있을 때에는 오히려 좋았는데, 이런 묶인 현상이 이제 풀어지면은, 이런 귀신의 활동이 있다 보면은 되려 흉한 불길한 좀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축합이다. 자축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축합이 있다. 그러면은 합으로 일단 묶여 있는 거죠. 운에서 미토나 오화가 와서 충을 해 주었을 때, 이 자축이 이제 본인들의 그런 글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지는 거죠. 이 글자가 좋은 글자이다 라고 보시면은, 이 글자들이 좋은 글자이다 라고 보시면은 충을 해줘서 풀어줬을 때, 각자 역할을 했을 때 좋은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이 글자들이 꺼리는 글자이다 라고 봤을 때는 충을 해줘서 이게 풀어졌을 때에는 되려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 운에서 오는 저 오화나 미토가 좋은 글자에 있느냐 아니면 나쁜 글자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그것도 또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복잡해지죠. 지금 이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 거죠. 운에서 오는 그런 오화나 미토는 좋은 글자냐 나쁜 글자냐 그러면은, 일단 운에서 오는 글자가 전체적으로 나에게 좋은 글자면은 그러니까 좋은 현상들이 이제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글자가 와서 충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좀 나쁜 것도, 그러니까 좋은 거를 충해주면은 더 좋게 되는 거고, 나쁜 거를 충해주면은 그냥 좀 운에서 좋은 운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뭐 덜 나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운에서 오는 글자가 아주 안 좋은 글자다 그러면은 풀어줘서, 그러니까 충을 풀어줘서, 합을 풀어줘서 좋긴 한데, 그러니까 운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좀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돼 있는 게 좀 안 좋은 건데, 운에서 오는 글자도 또 별로 이렇게 반기는 글자가 아니면은 합이 풀어지면서 좀 더더욱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좀 하시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무토다, 무자다. 자, 무토일간으로 자수를 보면은 자축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무토일간 자체는 금전적으로 무척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화나 미토가 와서 이렇게 딱 충을 해주면은 답답했던 금전 문제가 좀 해소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해주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오화다 그러면은, 오화는 누구입니까? 십성으로 육신으로 따지면 오화는 인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수 어머니, 후원자, 윗사람, 직장 상사 덕분에 일이 좀 잘 된다. 그러니까 상사의 도움으로, 윗사람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막힌 금전운이 해결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미토면 누구입니까? 미토면은 누이가 되는 거죠. 뭐 누님 될 수도 있고 그 여동생도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미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 남자로 보면은 미토는 여자 동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이성의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나나 아니면은 뭐 동생이나 다른 여자 파트너가 여성 동업자에 의해서 문제가 좀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렇게 오화가 와서 좌우충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오화 어머니가 충으로 해서 내 일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제 입김이 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며느리는 너 아들한테 뭐 좀 잘 하고 있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항상 이렇게 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며느리 자수,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또 갑자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뭐 5년이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집에도 잘 안 오시고 그러신 분이 올해는 집에도 잘 찾아오시고 냉장고 문도 막 열어보시고 살림은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이런 말씀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고 막 이런 피곤한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축토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축토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오화가 아니고 미토가 축을 해줬다 그러면은 미토가 충미충으로 이렇게 육합을 풀어줬다 그러면은 일단 좋긴 한데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잠이 원진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시누이들한테 시누이들의 간섭이 심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새언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니면은 잠이 원진이다 보니까 미토 이성의 동업자, 사업자, 거래처 사장들 일들하고 내 남편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여자들 사업한답시고 눈 맞아서 살림이라도 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괜한 이렇게 오만 상상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런 거고 오화가 이렇게 또 축토를 만나면은 이 축오 원진 기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그런 거죠. 엄마는 이 축토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누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딸들은 엄마는 아들한테만 잘해주고 자기들한테는 너무 못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딸들은 엄마를 원망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충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자매들끼리 같은 누이 동생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육친 십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합충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 육합을 하면서 합은 좋지만은 일단 합을 하면은
묶인다라는 그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고, 이 묶임은 충으로 좀 해소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시원하게 잘 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불에서 창고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자축, 묘술, 유진, 그리고 오미,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왕지가 고지와의 만남이 생겼는데, 이 자축이 된다 그러면은 축은 금의 고지인데 자수가 금의 고지를, 창고문을 확 닫아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묘술이다, 묘술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술토는 화토의 고지인데 이 창고문을 묘목이 확 닫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진유합해다, 합을 해서 닫아버렸다. 뭐를? 수의 고지, 창고를, 수의 문을 닫아버린 거고, 오미합이다, 합해다. 그러면은 미토, 목의 고지, 창고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창고문이 닫혔어요. 그러면은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돈을 못 꺼내 쓰는 거고, 뭐 식상이 있다 그러면은 식상,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식상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뭐 저 창고가 관인데 관고가 확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관운이 없는 거죠. 관고가 닫혀버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육합이 부부지합이기도 하고, 부부지합이 있고, 남녀 간에 이제 합이지 않습니까? 이 육합이.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니까 언제 결혼하느냐, 이 육합 차원에서 이제 결혼의 시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를 잠깐 알아보면은, 일단, 결혼운 1. 궁과, 이거 궁성론에서 배우는 건데, 일단 예습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비법이기도 하죠. 궁과 성이 합을 하고 있을 때, 궁과 성이 합을 하고 있다. 궁과 성이 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 결혼하느냐? 당연히 합을 하고 있으니까 충을 해줄 때 결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합을 하고 있으면은 언제? 충할 때. 그래서 경신자 뭐 이렇게 남자분이라고 보시고, 이 남자분은 언제 결혼합니까? 이 남자분은 일단 재를 봐야 되겠죠. 재를. 그러면은 여기가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
일지가 배우자 궁 아닙니까? 그죠? 이 일지 배우자 궁이 신자로 이렇게, 이건 삼합이지만은 신자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죠? 일단 합을 하고 있는 거죠. 육합이든 삼합이든 일단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충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신을 충하는 게 어느 글자입니까? 임목인 거죠. 임목. 그죠? 임목. 이 임목이 경금의 재성이 되다 보니까, 그죠? 경금의 재성이 되다 보니까 재성이 와서 이 일지 궁을 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인신충하는 대운의 개해년에 수생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수생목으로 재성의 그런 기운을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은 요거는 육합이네. 이렇게 돼 있는 여자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자분의 여기가 뭐죠? 궁이죠. 여기 무슨 궁? 배우자 궁. 배우자 궁이 묘술 합으로 묶여 있죠. 그죠? 묘술 합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으로 묶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충해주라. 그런데 충이나 형을 해주면 돼요. 형충을 해주면 됩니다. 형도 되죠. 일단 충이 좋지만은 일단 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형충을 해주지만은 일단 충의 개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은 시기가 언제냐? 성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이라고 하면은 관성인데, 관성이라고 하면은 자수나 해수가 되는 거죠. 자수나 해수가 되는데, 이 여자분은 갑자대운에 어쨌든 갑자대운에 자대운에 관성은 일단 오는 거죠. 대운 차원에서 갑자대운에. 그리고 언제냐? 세운으로 따지면은 무진년에 이렇게 진술충으로, 재성의 고지가 진술충으로 그 배우자 궁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광고, 진토가 또 광고이지 않습니까? 관성의 고지. 그러니까 진술충으로 광고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진술충으로 들어옵니다. 합의되어 있을 때는 자진. 자지는 성이 되는 거죠. 관성. 그리고 여기는 궁의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자, 결혼은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궁과 성이 형충되었을 때에는 합운에 결혼합니다. 궁과 성이 형충이 되었을 때에는 합하는 그런 운에 결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과정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린다는 게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다 그러면은 내 배우자 궁, 이 배우자 궁이 좌우충으로 충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 충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금 입장에서 배우자 성이죠. 재성. 배우자 성은 간목인데 이 간목에 앉은 자리가 이렇게 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바로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충이 해소되는 시점에 일단 이 좌우충이 해소되는 그 시점에 화분에 간목하고 여자를 만나던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요. 이 하나 더 해보면은 여자분이다 라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관성 일지죠. 일지가 이제 충을 당하고 있죠. 배우자 궁이죠. 궁에 형충이 되었을 때 궁이 형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충을 푸는 게 합이라고 했으니까 형충을 합으로 풀어야 되니까 합을 할 수 있는 글자는 요 신금 기준으로 하면은 진토가 있겠죠. 그리고 진토는 이 임수의 관성도 되는 거고요. 그죠? 관성.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갑진대운에 기사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신진으로 합을 풀었고 또 사신으로 합을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충을 풀었죠. 충을 합으로 풀었죠. 그리고 이 관성이 이렇게 충이 풀리면서 이렇게 배우자 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 있으면은 충하는 운에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형충이 있으면은 합을 해주는, 그 형충을 해소해주는 그런 운에 궁과성이 또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시점을 이렇게 쭉 그 합이 있는 분들이나 충이 있는 분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마 그 시기에 결혼을 하신 거를, 아니면은 결혼이 아니면 누군가 이성을 만나서 이성을 만난 그런 일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육합 이어서 방합 그리고 삼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